안녕하세요, 한스입니다.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요 카브레이터를 이제 그 오버홀 하거나 이제 뭐 청소를 해주거나 뭐 이런 거를 하실 때 뭐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뭐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요 카브레이터 오버홀을 하던 그 작업 중에 이제 약간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요런 증상이 있어서 중간에 이렇게 이제 그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요 카브레이터는 가와사키 이제 ZX7R 2000년식 바이크에서 이제 탈거를 한 거고요. 요 카브레이터는 뭐 이전에도 이제 오버홀을 뭐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오버홀을 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운행을 하시다가 이제 약간의 이제 뭐 찐빠 나는 현상, 약간의 이제 뭐 아이들링 불안정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있어서 이제 우선 이제 요 카브레이터 쪽을 이제 점검을 하던 중에 이제 그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건데요. 보통은 이제 카브레이터 오버홀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요 밑에 이제 요 플로트 챔버 쪽을 이제 그 빼내고, 그다음에 요 위쪽에 이제 요 다이아프램 쪽을 이제 빼낸 다음에 뭐 캬브 클리너나 뭐 이런 기타 약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청소를 보통 이제 해주게 되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청소를 해주실 때 이거를 요 카브레이터의 이제 그 구조나 이제 원리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은 그 카브레이터 오버홀 청소 작업이 완벽하게 되는 건데, 그 구조나 원리를 모르시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밖에 안 되거든요. 그 청소하시는 방법이. 왜냐면 이제 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가령 뭐 이렇게 뭐 캬브 클리너로 그냥 뭐 여기다가 대고 뭐 청소를 해줬다 라고 하면 요 어떤 약품이나 이런 거를 뿌릴 때 이게 요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 라인들이 있거든요. 그 라인에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 토출이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아니면 이제 토출이 되는 거를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, 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요 작업을 하신 분들이나 뭐 전문가 분들은 이제 쉽게 아실 수가 있고, 뭐 그 부분을 이제 뭐 자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, 그래서 이제 뭐 카브레이터를 뭐 청소를 했는데도 이제 뭐 캬브 세팅이 잘 안 나와서 뭐 아이들링이 불안정하고 뭐 고속에서 뭐 좀 찐빠를 하고, 그래서 이건 캬브가 뭐 고장 난 거다 라고 해서 뭐 그냥 상태 좋은 캬브를 이제 그 구입을 하셔갖고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으신데, 근데 요 캬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요 기본적인 요 구성품들은 특별히 이제 어떤 외부 충격이나 이제 어떤 뭐 마모나 이런 것들로 인한 것만 아니라고 하면 특별하게 이제 고장이 날 게 거의 없어요. 요 캬브들은 인젝션이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요 그 카브레이터 요 청소를 하실 때 이제 보통 이제 그 많이 일어나는 증상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연료 탱크 내부에 있던 이제 연료 안에 이제 숨어 있는 이런 미세한 이제 요 이물질, 요런 이물질들, 그리고 요런 이제 약간 보이시죠? 녹색깔로 보이는 이제 요게 이제 정유사에서 이제 요 휘발유에 이제 같이 첨가하는 이런 색소 같은 거거든요. 이런 색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좀 일정 시간 뭐 운행을 안 한다든지 뭐 그랬을 경우에 이게 이제 그 어떤 요 카브레이터 내부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뭐 그 메인젯이나 이제 뭐 파일럿 젯, 이런 부분에 이제 그 라인을 막게 되는 거죠.
요게 이제 그 파일럿 젯이라는 건데요. 예,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요 청소를 하실 때 뭐 이런 거는 이제 눈에 다 보이는 거니까 뭐 손쉽게 뭐 어떤 뭐 도구를 이용을 해서 뭐 닦아내고 뭐 약품을 이용을 해서 뭐 닦아낼 수도 있고, 그다음에 뭐 초음파 세척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 닦아낼 수는 있습니다. 이건 눈에 다 보이는 거니까요. 근데 이제 요 안쪽에 이제 숨어 있는 요 라인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 휘발유가 연료가 이제 빨려 들어가는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, 요게 이제 빨려 들어가는 원리는 요쪽에 다 있습니다. 예, 요쪽에 보면 요 위쪽에도 구멍이 큰 게 있고, 그 다음에 요 밑쪽에 요 두 개 있죠. 요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. 요게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, 이게 이제 그 요쪽 부분이 이제 파일럿 에어젯이라는 거고, 이제 요쪽 부분이 메인 에어젯입니다. 그래서 요 파일럿 에어젯, 메인 에어젯이 이제 요 안에 구조가 조금씩 달라요. 이렇게, 그러니까 내부 내경 그 사이즈도 틀리고, 약간의 이제 요 에어가 빨려 들어가는 라인의 그 이렇게 모양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. 이게 그게 이제, 그래서 요 부분을 통틀어서 그냥 보통 그 전문 용어로는 그 벤츄리 에어리어 라고 이제 그 그냥 큰 틀에서는 이제 벤츄리 에어리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. 그 벤츄리 그 원리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뭐 저보다는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, 예, 그거를 알고 계시면은 요렇게 요 부분이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벤츄리 라인을 요 그 파일럿 요쪽에 이제 파일럿 에어젯, 그 다음에 메인 에어젯, 요쪽 부분이 요쪽이랑 같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. 요쪽이랑. 예. 그래서 요게 이제 파일럿 젯이거든요. 예. 이제 파일럿 젯, 그다음에 요게 이제 메인 젯 쪽에 이제 들어가는 구성품인데, 이제 요 뒤에 이제 그 메인 젯이 이제 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요 파일럿 젯이나 이런 메인 젯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이제 그 카브레이터 그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뚫어주면 되잖아요. 이렇게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뚫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에어로 풀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있는 요 라인들, 예, 요쪽 부분도 뭐 뚫어주고, 예, 이렇게 해서 이제 청소를 하시면 되는데, 이렇게 해도 요 이제 요 파일럿 젯 요 내부에 미세하게 묻어나 있는 뭐 이런 어떤 그 굳어 있는 뭐 이런 그 색소라든지 이물질, 고착된 이물질은 완벽하게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특정 약품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묻어나 있는 색소나 이런 이물질을 제거할 때 이제 사용하는 케미컬이 따로 있습니다. 이게 조금 굉장히 독성이 좀 있는 좀 화학 물질인데, 예, 요거는 이제 그 지금 다른 약품을 한번 이제 또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제 요 고무 오링이 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이제 뭐 여분으로 다른 거 갖고 있는 오링을 여기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. 예, 넣어서 지금 하루 이상 지금 담가놔 봤는데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. 예,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테스트 해보려고
지금 하는 중인데요. 예, 아무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, 여기에 보면은 약간 색이 좀 탁한데요. 이제 원래는 약간 이 약품이 이제 노란색,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조금 휘발유 색보다는 조금 탁한 색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, 이렇게 지금 약간 진한 녹색, 그러니까 뭐 쑥 같은 거를 지금 갈아낸 것처럼 뭐 이렇게 쑥즙 같은 식의 이제 요 색깔로 변해버렸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정유사에서 이렇게 휘발유에다가 이렇게 첨가한 요 색소, 예, 그 부분이 지금 녹아난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카브레터 쪽에 이제 부품들을 이제 청소를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. 요거는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파일럿 젯이랑 이제 요 메인 젯, 그다음에 요 이제 파일럿 에어젯, 그다음에 메인 에어젯, 예, 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부분을 이제 청소를 하실 때 이제 요런 그냥 뭐 WD-40 뭐 요런 케미컬을 이용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. 예, 예를 들어서 요쪽에, 예, 파일럿 에어젯, 예, 요쪽에다가, 예, 요 약품을 좀, 케미컬을 좀 흔들어서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여기 이제 파일럿 에어젯 쪽 위에 벤츄리 에어라인 요 위쪽 부분에 이제 요거를 이제 꽂고 이제 뿌려주면, 여기 이제 파일럿 젯 요쪽 부분에서 이게 분사한 만큼의 양이 어느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. 예, 뭐 좀 이렇게 찔끔찔끔 나온다든지, 예, 그래 버리면 그 라인 어딘가가 막힌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. 예, 이렇게 지금 나오죠. 그 다음에 메인 에어젯 쪽에다가 이제 요걸 꽂고서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 보이시죠? 근데 지금 요 바이크 같은 경우는 지금 요 3번, 4번 쪽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. 요 3번, 4번에 요 이제 요 파일럿 에어젯, 네, 요쪽 부분에 한번 뿌려 볼게요. 예, 파일럿 에어젯 부분은 지금 잘 나와요. 예, 파일럿 에어젯 부분은 잘 나오는데 이제 메인 에어젯 부분이 막혔어요. 예, 메인 에어젯 부분에 한번 볼게요. 예, 그냥 나오지는 않고 요 벤츄리 라인 요쪽으로 그냥 뿜어져 나옵니다. 약간 나오려고 소리만 들리고, 예, 안 나와요. 4번도 한번 해볼게요. 4번도 지금 보면
한번 볼게요. 이게 지금 카메라로 튀길 수가 있어서. 뽑는 거 보이시나요? 안 나와요. 예, 여기다 지금 꽂고 지금 하고 있는데, 그냥 위로 분사를 해버리죠. 1번도 이제 메인 에어젯 쪽에 한번 뿌려볼게요. 예, 이렇게 나와야 돼요. 이렇게 토출량이 이렇게 돼야 돼요. 그래서 요 지금 보면은 요 1번, 2번은 상태가 그래도 양호해요. 예, 양호하고 이제 약품을 써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뚫어놓은 상태라 지금 괜찮긴 한데, 요 3번, 4번은 지금 이제 파일럿 에어젯 쪽은 괜찮은데 메인 에어젯 쪽이 두 군데가 막혔어요. 예, 막혀갖고 이제 요 파일럿 에어젯이랑 이제 메인 에어젯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냥 대충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요게 정확하게 뚫려 있고 이제 그 공기가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요 벤츄리의 이제 원리대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면서 요 밑에 플로트 챔버 내에 있는 요 휘발유가 이제 파일럿 젯이랑 이제 메인 젯 요쪽을 통해서 휘발유가 이제 요쪽을 이제 통과를 해서 이제 요쪽으로 이제 연소실 내부로 이제 휘발유가 빨려 들어가는 거죠. 예, 그때 이제 요 지금 요 막혀 있는 메인 젯 부분 요쪽 부분은 요 기능을 거의 못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. 물론 휘발유가 빨려 들어가기는 해요. 요 버터플라이 요 슬라이드 밸브가 이제 열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열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 파일럿 젯이랑 이제 메인 젯이 이제 하는 역할이 틀린데, 그러니까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이제 요 파일럿 젯 그리고 약간의 저속 한 4분의 1 영역 내에서는 이제 요 파일럿 젯이랑 이제 그 파일럿 젯이 이제 아이들링이랑 이제 그 약간의 저속 스로틀을 이제 막 이제 개방하기 시작하는 구간, 그 구간에서 이제 요 파일럿 젯이 이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보통 요 사기통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럿 젯 같은 경우는 이제 1번, 2번, 3번, 4번이 이 파이수가 다 동일하고요. 그 다음에 메인 젯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엔진 구조에 따라서 이제 뭐 1번, 4번, 뭐 2번, 3번 여기에 들어가는 메인 젯 파이수가 조금씩 달라요. 요 두 개가 동일하고 뭐 요 두 개가 동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메인 젯이 번호가 좀 틀립니다. 뭐 그 부분은 그냥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이제 스로틀을 개방을 했을 때 이제 4분의 1 이후에 이제 그 스로틀 개방을 뭐 2분의 1 아니면 뭐 4분의 2, 4분의 3, 4분의 4, 그러니까 뭐 완전 풀 개방을 했을 때 연료가 요 플로트 챔버 내에 있는 연료가 요 메인젯 요쪽을 통해서 빨리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, 요 벤츄리 라인 요쪽 요 메인 에어젯 요쪽 부분에 요 라인이 막혀 있으면 이 벤츄리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듭니다. 빨려 들어가기는 해요.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제 그 연료 분사량이 아무래도 요 1번, 2번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지겠죠. 그래서 이제 뭐 고속 영역이나 뭐 중속 영역이나 이런 데서 뭐 차가 찐빠를 한다든지 뭐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
예, 그래서 이제 요 캬브레터 그 청소를 하실 때는 이제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파일럿 에어젯, 그 다음에 요 메인 에어젯, 예, 요쪽 부분의 청소를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, 솔직히 다른데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요거만 신경 써도 캬브레터 오버홀은 예, 거의 그냥 반은 그냥 공짜로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. 예,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하셔서, 이게 뭐 할리가 됐든 뭐 아니면 뭐 일제차가 됐든 뭐 이태리제가 됐든 요 캬브레터 방식들의 대부분은 이제 원리는 거의 비슷합니다. 예, 비슷하기 때문에 요 영상을 보시고 이제 뭐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 뭐 맞는 것도 있을 수 있고, 뭐 좀 설명이 좀 틀리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예, 근데 이제 캬브레터의 기본적인 구조 원리는 예, 같은 거니까, 요 캬브레터 이제 오버를 하실 때, 네,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만약에 청소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, 그동안에 이제 그냥 그 캬브 클리너나 이런 약품으로만 그냥 해왔던 그 청소보다는 예,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이렇게 해 보시면 아마 훨씬 더 반응이 좋은 예, 캬브레터 반응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하셔서 예, 오버홀 작업을 하시면 예,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요 오버홀을 할 때 요 사기통 캬브레터 같은 경우, 이제 이게 원래 FM대로 만약에 작업을 하려면 요 캬브를 이렇게 다 쪼개서, 완벽하게 쪼개서 요 연료 라인 요 부분에 들어가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다 교체를 해주는 게 예, 그게 원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예. 근데 이제 요런 사기통 같은 경우는 그 방법대로 만약에 전부 다 오버홀을 하려면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많이 나옵니다. 예, 그래서 뭐 요런 초크 밸브 이쪽 부분에 들어가는 뭐 오링이라든지 뭐 이런 파츠들을 전부 다 이제 교환을 이제 해줘야지만, 뭐 거의 뭐 신품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90% 이상의 이제 컨디션을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예, 그래서 이제 요 캬브 이제 청소를 하실 때 이제 뭐 그냥 간략하게 이제 뭐 이렇게 꼭 지키셔야 될 부분, 예, 그쪽 부분은 그냥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요 벤츄리 에어리어 요쪽 부분에 이제 관련된 요 이제 메인 에어젯, 그 다음에 뭐 파일럿 에어젯, 예, 요쪽 부분에 요런 부분들, 예, 요 구멍 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그냥 청소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그리고 요쪽 부분에 이제 청소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요쪽 연료 라인, 예, 연료 라인 쪽에 이제 보시면 요런 이제 이물질 같은 거를 이제 막아주는 요 스트레이너, 예, 요쪽 부분도 이제 빼내서 이제 뭐 요런 오링 같은 것도 이제 다 교환을 예, 해주시는 게 좋고요. 예, 요런 부분에 보면 이제 미세하게 이렇게 이제 묻어난 것들이 있습니다. 예,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색소라든지 뭐 기타 이런 이물질 예, 같은 것들이 이제 묻어난 것들이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다 청소를 해주시고, 이제 뭐 파일럿 젯, 뭐 그다음에 뭐 메인 젯, 그다음에 이쪽에 들어가는 이제 파일럿 스크류라는 게 있는데요. 예, 요 스크류 여기에 이제 뭐 스프링이 들어가고,
그 다음에 이런 와샤가 들어갑니다. 와샤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이런 오링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. 예, 요 파일럿 스크류 요쪽에, 예, 요 부분에서 이제 막아주는 거죠. 예, 막아줘서 이제 요 파일럿 스크류를 이제 뭐 한 바퀴 반, 뭐 두 바퀴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러줘서 이제 아이들링, 예, 아이들링하고 이제 약간 이제 그 저속 영역에서의 이제 그 혼합비, 예, 그 연료 이제 연소실 내부에 이제 그 혼합비를 이제 뭐 좀 진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뭐 옅게 만드느냐 뭐 그런 거를 담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 두 가지는요. 예, 요 파일럿 스크류, 파일럿 젯. 예, 요 두 개가 그냥 아이들링이랑 그냥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저속 스피드에서 이제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예, 예,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요 메인 젯이 이제 스로틀 개방을 이제 뭐 4분의 1 이상, 예, 이제 했을 때 이제 뭐 중속 영역, 고속 영역에서 이제 담당하는, 예,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카브레터 오버를 하실 때 이제 뭐 좀 알아두시면 좋을 점을 그냥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, 이제 요 파일럿 젯, 그 다음에 요쪽에 이제 뭐 메인 젯 구성품, 예, 요런 부분들, 예, 라인들 이제 청소는 당연히, 예, 완벽하게 이제 해 주셔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요쪽 부분에 이제 파일럿 에어젯, 그 다음에 메인 에어젯, 예, 요쪽 부분을 꼭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뭐 요쪽에 이제 뭐 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예, 전체적인 이제 벤츄리 에어리어 요쪽 라인을 신경 써서 이렇게 해 주셔야 이제 카브레이터의 정확한 이제 오버홀 작업을 이제 마무리 할 수 있는 거니까요.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요 그 파일럿 에어젯, 그 다음에 요 메인 에어젯, 예, 요쪽으로 이제 요 케미컬을 넣었을 때 이제 소출되는 거를 이제 보셨잖아요. 예, 그래야지만 요 벤츄리 요 에어리어 요쪽 라인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뚫려 있어야지만 이제 요 그 말씀드렸듯이 요 플러트 챔버 내에 이제 있는 요 휘발유가 이제 빨려 들어가는 방식이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요 빨려 들어가서 이제 연소실 내부로 이제 휘발유를, 예,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, 예,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이렇게 해 주셔야, 예, 완벽한 카브레터 오버홀 작업이, 예, 마무리가 된 거라고, 예,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요 벤츄리 에어리어를 통한 요 휘발유가, 예, 이제 연소실 내부로 이제 들어갈 때, 이쪽을 한번 볼게요. 이제 요 버터플라이 밸브가 이제 열리잖아요. 그러니까 열릴 때, 그러니까 요게 닫힌 상태에서는 요 파일럿 에어젯, 예, 요쪽을 통한 이제 그 공기가 이제 유입이 되죠. 이제 요 아이들링 상태에서는 이제 요 파일럿 젯, 그 다음에 요 파일럿 스크류, 예, 요쪽이 이제 담당을 하는 건데, 예, 그쪽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링 상태에서의 이제 그 연료 이제 분사가, 예, 요쪽을 통해서 이제 연료가 들어가게 됩니다. 예, 들어가서 그 이제 요 파일럿 스크류를 이제 얼마만큼 이제 조여주냐에 따라서 이제 요 연소실 내부에 이제 혼합비를 이제 뭐 진하게 만드느냐, 뭐 옅게 만드느냐, 예, 그거를 이제 그 조정하는 거라고, 예,
보면 되고요. 예, 그래서 이제 스로틀을 이제 개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정 부분 궤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 다이아프램, 예, 다이아프램 쪽에 이제 요게 이제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다이아프램이고요. 이제 요 다이아프램이 이제 뭐 보통 뭐 좀 열화로 인해서 이제 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좀 이제 갈라지거나, 예, 찢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당연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이아프램이 이제 요 라인을 통해서 이제 스로틀을 이제 요 버터플라이 밸브가 이제 열리면서 이제 연소실 내부로 이제 휘발유를 이제 분사를 해줘야 되잖아요. 예, 분사를 해줄 때 이제 이쪽에 이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다이아프램이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. 예. 그래서 요 버큼 피스톤이 이제 올라가면서 요 제트 니들, 예, 제트 니들 요쪽으로 해갖고 이제 요 버터플라이 밸브가 열린 것만큼의 그만큼의 이제 그 연료가 이제 분사가 되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스로틀을 이제 완전히 이제 개방을 했을 때는 스로틀을 이제 완전히 이제 개방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링 상태랑 이제 스로틀을 약간 이제 그 궤도를 하는, 예, 요 정도 구간, 예, 그 구간에서는 이제 완전히 닫혔을 때는 이제 요 파일럿 젯, 예, 요쪽 부분에서의 이제 요 연료가 여기서 이제 일정량이 이제 분사를 하게 되죠. 요 파이수에 맞는 그 연료 분사량이, 예, 요쪽을 통해서 이제 분사를 하는 건데, 예, 분사를 하면서 이제 스로틀 궤도를 이제 조금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그 분사량이 이제 더 많아지면서 여기에 이제 메인젯, 예, 메인젯 쪽에서의 이제 연료도, 예, 같이 요 열린 것만큼의 요 공간으로 이제 분사가 이제 연소실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궤도를 했을 때, 예, 완전히 이제 버터플라이 밸브를, 예, 오픈을 했을 때는 이제 요 파일럿 젯, 그 다음에 요 메인 젯, 예, 요쪽에서의 이제 모든 연료가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. 같이. 예.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요 벤츄리 에어리어, 예, 그쪽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뚫려 있어야지만, 예, 연료 분사가 이쪽을 통해서 시원스럽게 그냥 연료를 시원하게 이제 뿌려주게 되는 거죠. 예.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좀 찔끔찔끔, 예, 그냥 분사가 되는 둥 마는 둥, 예,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꼭 참고하셔서, 예, 분사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예,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, 예, 뚫려 있는, 예, 그 부분보다는 분명히 제 기능을 못하는 거라고, 예, 이제 보시면, 예,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요 밑에 쪽에, 예, 뭐 요 플로트 챔버 쪽에 내부에 있는 이물질, 그 다음에 뭐 파일럿 젯, 그 다음에 뭐 메인 젯, 예, 그쪽 부분이 막힌 거를 이제 뚫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요 벤츄리 에어리어 요쪽 라인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돼요. 예, 요쪽 부분이 그 완벽하지 않고서는 요 밑에 아무리 고급 휘발유니 뭐니 뭐 정말 뭐 세상에 둘도 없는 휘발유가, 예, 들어 있어도 연소실로 제대로 분사를 못 해주게 됩니다. 예, 그렇게 되면은 뭐 가속 시에 이제 뭐 약간 뭐 찐빠를 한다든지 덜 나간다든지, 예, 뭐 캬브레터 오버를 분명히 며칠 전에 뭐 20만원, 뭐 15만원, 뭐 30만원 막 이렇게 주고,
캐브레타 오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나아진 것 같기는 한데 뭐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캐브레타 오버홀이 완벽하게 안 된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. 예, 요런 이제 벤츄리 에어리어 라인 쪽에 이제 뭐 어디인가가 이제 막혀 있다든지, 예, 이물질이, 예, 껴 있다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. 예,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고,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요 벤츄리 요 에어리어 라인 쪽이 요 뒤에가 에어 필터가 이제 붙는 부분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필터를 통해서도 이제 필터가 이제 그 이제 플래시예요. 그러니까 달리면서의 이제 외부 공기를 이제 유입을 해서 열로 이제 공기를 이제 넣어주는 건데,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에어 필터가 있다라고 해도 그 에어 필터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면, 예, 그 에어 필터에 이제 그 이제 묻어난 이제 뭐 이물질, 먼지, 뭐 미세먼지, 뭐 이런 것들이 그 필터를 통해서 이제 요 내부로 이제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. 예,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보면 요 밑에 있는 요런 찌꺼기들, 요런 것들이 필터를 통과한 이물질 그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이제 에어클리너 박스, 예, 박스 쪽에 이제 뭐 여기 들어가는 이제 뭐 오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만약에 좀 들떠 있다거나, 예,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도둑 공기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. 그래서 아무튼, 예, 그런 부분, 에어클리너 쪽 부분도 이제 같이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라는 게, 그걸로 인해서도 요런 이제 벤츄리 에어리어 요쪽 라인에 이제 뭐 요런 메인 에어젯, 예, 요 파일럿 에어젯, 예, 요쪽 부분을, 예, 그 이물질들이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꼭 참고를 하셔갖고, 예, 요런 부분을 이제 캐브레타 오버를 하실 때 이제 꼭 참고를 하셔서, 예, 정비를, 예,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 한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